안녕하세요. 도쿄에 살고 있는 박씨 아저씨, 도쿄 박자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에 살면서 한국의 방송통신대를 졸업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생뚱맞긴 한데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제 얘기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 안내를 좀 드리고 제 이야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거주자에 대한 방통대의 대응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현재 2024년 현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방통대를 다녔던 건 2017년에서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방통대의 배려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아주 어목하게 학과 관리를 하던 시점이었죠. 근데 아무래도 2020년 이후에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해외 거주자에 대한 방통대 대응 방안들이 해외 거주자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많이 개선된 것 같더라고요. 3개월 이상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방통대 입학도 가능하시다는 이야기고요. 물론 그 제한은 좀 있는 것 같아요. 4개 학과,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입학이 제한된다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래도 20개 학과에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 등 성적평가는 과제물로 일괄 제출한다. 세상에 너무 편하죠. 저 같은 경우는 중간시험이라든지 기말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국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과제물로 일괄 제출하게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많이 컸던 것 같네요.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는 걸 보니까. 근데 다만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배려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성적장학금이나 조기졸업, 복수전공 등은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감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세한 내용들은 방통대 홈페이지라든지 지원하시려고 하는 학과 사무소 등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왜 방통대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올 예정이 없었던 시점에서 제 나이가 당시에 한 만 33세 정도 됐나요? 그래서 저는 전문대 나왔고, 그리고 뭐 중소기업 몇 군데, 중소기업 한 두세 군데에서 세 군데에서 일을 했죠. 세 군데에서 일을 했었고요. 2번 이직을 했는데, 이 이직을 할 때 항상 4년제 이상, 초대졸이 아니라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신 분들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직 광고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조차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답답하기도 했었고, 역시 그래, 전문대가 아니라 4년제를 나왔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야, 더 늦기 전에 그래도 졸업장이라도 좀 따야겠다. 제 나이가 당시에 33세였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졸업장을 따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방통대를 들어가게 됐다는 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일본으로 오면서 야, 이게 완전히 필요 없게 된 상황인데, 그래도 한번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졸업까지 해버렸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들어간 학과는 일본 학과로 3학년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일본 학과를 들어간 이유는 뻔하죠. 제가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다 보니까 최소한의 공부로 졸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안 좋은 생각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인천 지역 대학을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런 가벼운 생각으로 들어갔던 게 나중에는 저의 이 가벼운 생각이 얼마나 가벼웠는지를 깨닫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됐는데, 아무튼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2017년 3월에 입학을 했고, 이때 당시에는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2017년 12월 말에 일본으로 이주를 했죠. 3학년이 끝나고 나서 이주를 했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2018년 이때 이제 4학년, 이 4학년의 1년 동안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19년 2월에 졸업을 하게 됐죠. 근데 일본 학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일본 학과의 3학년, 4학년 수업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일본어랑 관련된 과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급 일본어 활용 1, 2, 고급 일본어 활용이라든지 보면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어 학과가 아니라 일본 학과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소설, 문학이죠. 또 문학이고 다 문학 관련된 내용이네요. 문화, 그리고 여기도 문화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문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주말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출장 가서도 동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 기간에 기출문제들 다 찾아보고 그걸로 또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이게 공부를 안 해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일본어만 할 줄 알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본 학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들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해서 좋았던 거는 일본 와가지고 적응하고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오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일본 사회라든지 문화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한 지식들을 다 갖고 오시는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당시에 성적표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적이 잘 나와서가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졸업 학점이 3.1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저는 제 보정된 기억 속 안에는 한 3.8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근처도 못 가죠. 3.1이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전문대 다닐 때보다 성적은 잘 나왔어요. 예. 나름 일본어를 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급 일본어 활용 A뿔을 못 맞았죠. 그리고 중급 일본어 활용 2, C뿔이 나왔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니 내가 그래도 JLPT 1급이 있는 사람인데 당시 기억이 제가 없어서 제가 그 수업을 못 나갔던 건지 아니면 뭐가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3학년 기록인데 왜 C뿔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급 일본어 활용 이것도 A뿔이 못 나왔죠. 그래서 아무튼 일본어만 믿고 들어갔는데 되려 일본어에서는 점수를 크게 못 받았다 라는 부분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안 하면 점수 못 딴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보세요. 사회 문제론, 교양 같은 거 D 그리고 마지막에는 4학년 2학기 때는 뭐 점수를 전공 관련해서 다 채웠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점수 따기 좋은 걸로만 들었어요. 뭐 영어라든지 이런 거 간단한 것들만 들어가지고 점수를 채워서 마지막에 140점 꽉꽉 채워가지고 졸업을 했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이 부분도 그냥 참고하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의 방통대를 일본에서 어떻게 졸업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수업들이 있잖아요. 과목별로. 근데 이제 출석 수업이 없는 과목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출석 수업이 없는 과목들만 주로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기 시작했죠. 2018년 4학년, 1년 동안 4학년. 이전에는 3학년 때는 출석 수업도 듣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출석 수업들이 점수 따기도 편하고 그래서 좋기는 한데 근데 아무래도 4학년 때는 제가 일본에 와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출석 수업이 없는 과목들만 따로 들었다는 거. 그리고 학기별로 2회씩 한국에 다녀왔어요. 시험 보러.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외 이주한다고 하면은 과제물로 대체해주고 이런 제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알아봤었는데 전혀 일절 그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불합리한 게 해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과제물로 대체해주는 그런 제도는 없었는데 이게 제도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 살면서 뭐 이렇게 해외 출장 이런 거 있잖아요. 해외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시험 기간 중에 해외에 체류해야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과제물로 대체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해외에 살면서 아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걸 안 해주고 한국에 살면서 해외 출장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해주냐고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뭐 어쩔 수 없었죠. 뭐 아무리 사정을 하고 하더라도 오프라인 시험을 안 보면 안 된다라는 내용만 돌아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과사무소에서 내가 제 사정을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중간고사는 그냥 포기하고 30점밖에 안 되니까 중간고사 그러니까 기말고사 배점이 높으니까 기말고사만 보면 한국에 4번 오는 게 아니라 2번만 오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60점 이하를 받게 되면 학점을 이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난 이번 연도에 졸업을 못하면 내년에 또 와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짊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회씩 학기별로 2회씩 그래서 총 한국에 4번을 다녀왔죠. 1년 동안 이 시험만 보러 다른 거 하러 간 게 아니라 시험만 보러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뭐 금요일날 저녁에 갔다가 일요일날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년 동안 총 4번 다녀왔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해외 거주자에 대한 과제물 대체가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 방통대인데 시험은 오프라인으로만 봐야 된다 라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이주하시는 분들은 일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방통대에서 공부하시고 싶은 내용들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학비도 싸고 내용도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들으셔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성비로 따지기에는 방통대만한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저는 일본에 살면서 한국의 방통대를 이런 식으로 졸업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죠. 당시에는 아주 엄혹했던 해외 거주자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었던 엄혹했던 시절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 때는 졸업을 했었다는 거 그냥 뭐 얘기를 남기고 싶어 가지고 이 영상 만들어 봤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